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선인수맥 풍수감정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 12월 25일경 충남 금산에 한 산소를 감정하러 갔던 아주 인상 깊은 산소를 감정했던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산소가 제가 그 당시에 감정했던 산소입니다. 맨 위로는 이곳이 이 앞에 계신 두 여성분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이고, 이 밑에가 조부 조모, 그리고 이제 요 밑에가 이 두 분의 친어머니, 친정 어머니 산소가 있습니다. 이 산소를 보러 감정하러 갔을 때 이 가정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집을 보러 가든 또는 산소를 보러 가든지 간에 의뢰자분들에게 왜 집을 본다거나 왜 산소를 보냐는 질문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 하지 않는 이유는 산소를 보러 가든 집을 보러 가든 어떤 문제성을 품고 있는 집과 문제성을 품고 있지 않는 집의 것이 다르고, 산소 역시도 문제가 있는 산소와 문제가 없는 산소가 분명히 나눠지기 때문에 산소를 가서 감정해 보면 문제가 있는 산소, 문제가 없는 산소에 대해서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먼저 감정을 합니다. 감정한 것에 대해서 의뢰자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곤 하는데, 이 두 여성분의 고향은 이곳 충남 금산입니다. 현재 제가 만났을 당시에는 대구에서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저에게 충남 금산에 있는 어머니 산소를 감정받고 싶다고 하며 금산군청 앞에서 만나서 이 산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산소를 감정하기 전에 위에 증조부 산소와 또 그 밑에 조부 조모의 산소를 위에서부터 감정을 해나갔습니다. 증조부의 산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저 밑에 있는 조부 조모의 산소가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분의 이제 어머니 산소인데, 이 어머니 산소를 감정을 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되셨냐고 물었을 때 이분들이 돌아가신 지 12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산소를 감정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2년이 됐지만 돌아가실 때 큰 한과 애착 때문에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고 있는 상태이며, 이 산소를 쓰고 나서 나쁜 영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쁜 영향을 일남 사녀인 사람 중에 이 두 딸 중에 한 딸을, 둘째 딸을 제가 지목을 하면서 그 나쁜 영향을 유독 당신이 가장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딸 중에 지목받은 그 딸이 이 산소를 감정받게 된 사연을 저에게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인즉,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2년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첫 해 제삿날에 어머니가 이 딸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난 후부터 자꾸 몸이 아픈 겁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알 수도 없고 그 아픈 고통이 계속 거듭됩니다. 그것이 12년 동안 제삿날이 가까워지면 이 어머니가 꿈에 자꾸 나타나서 이 딸의 몸을 아프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산소를 어떻게 하자, 화장을 하든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아버님은 네 엄마 산소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의 서운함을 느낀 이 딸은 아버지와 만남도 하지 않은 채 소식을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소를 감정하고 나서 아버님이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쪽 금산에 동생 집 근방에 산다고 해서 제가 아버님을 한번 만나 뵙자라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만나러 갔는데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다 보니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셨던 겁니다. 저는 그 어르신에게 첫 질문을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살면서 어려운 일과 공경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 도움을 청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아버님은 부모 형제가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받고 나서 돌아가신 부인께서 육체에 대한 생명이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이 아직 죽지 않아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움이 컸으면 이 딸에게 나타나서 그러한 매년 거듭되는 고통을 안겨주겠습니까? 이 분의 한은 이 가족들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산소를 이젠 그만 저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저 산소를 빨리 파묘하셔서 화장을 해서 저 자체의 흔적도 남기지 마십시오. 그래야 저 죽은 고인에게도 이롭고 또한 저 딸에게도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산소는 어디로 옮긴다거나 또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산소입니다. 이러한 산소를 함부로 이장을 한다거나 또는 화장만 해서도 이 산소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 죽은 자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저 산소를 손을 대도 돼야 되는 것이지, 수맥이 흐른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산소를 옮겨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죽게 되기도 하고 또한 미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하기도 하는가 하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른들은 산소를 손대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조심하였고, 또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함과 풍파에 대해서 무척 겁을 냈던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가려내는 일이 일반인들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감정을 해낼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오래된 벌써 3년 전의 일인데 너무 인상 깊고 또한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이 산소를 감정하고 난 후에 한 달이 지나선가 그 딸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의 그 의중을 듣고 아버지께서 마음을 돌려서 이 산소를 파묘해서 화장을 하게 되었다고. 저는 그러면서 그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도 또 어머니가 꿈에 나타날 일은 없겠지만은 혹여라도 또 꿈에 나타나게 된다면 저에게 꼭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전화가 오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감정 결과가 결코 틀리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여성에게서는 저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3년이 다 됐네요. 3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나 하는 믿음을 가져봅니다.